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와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제가 저를 좀 돌이켜보니까 누구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오늘은 일이 손에 안 잡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밖에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 안에는 아무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 탓, 환경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 단속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마음 잘 여미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복습하고 바로 문제 들어갈 거예요. 자, 부사 언제 쓴다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그쵸? 부사는요, 명사 빼고는 거의 다 수식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도 수식하고, 그렇죠. 형용사도 수식하고, 그리고 다른 부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동사도 수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수식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얘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역할은 형용사한테 양보해야 됩니다. 어떤 역할? 아이, 그치. 물론 명사 수식하는 역할 말고요. 아, 주어나 목적어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보어의 역할, 그거는 얘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물론 아주 한정적인 동사들의 경우에는 이 부사를 보어로 취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수준에 있어서는 그거까지 고려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B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알맞은 애를 골라보래요. The flight. 자, 비행편이에요. From A to B. 여기 이렇게 괄호를 묶으면 되겠다. 그죠? 달라스에서 마드리드로 가는 그 비행편이 보통은 takes 9 hours. take가 시간이 얼마 걸리다 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9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은 9시간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쌤,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를 고르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normally, 보통은 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My father,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was warned니까, warn은 경고하는 거고요. BPP는 뭐예요? 경고 받는 거죠. 경고를 받으셨어요. 자, 근데 경고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닌가 봐요.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았답니다. 잠깐. 경고를 받다, 동사인데 반복적으로 받다, 동사를 수식하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부사. 그래서 repeatedly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해라 라는 경고를 받았나요? 아, 낫이 붙었으니까 뭐 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받은 거네. Consume so much sodium. 소디움이 나트륨이에요. 그죠? 소금. 너무 많은 나트륨을 소비하지 말아라? 나트륨을 소비한다라는 건 결국 어떻게 소비하는 거겠어요? 먹어서 없애는 거겠죠. 그래서 consume이란 단어가 섭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My father was repeatedly warned. 저희 아버지께서 반복적으로 경고를 받으셨어요. Not to consume so much sodium. 너무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요. 자, 3번 갑시다. It was carelessly 그랬어요. 아주 부주의합니다. 뭐가? 아, 쌤, 얘는 해석이 안 됐고요. 뭐가 부주의한가 읽어봤더니 요 뒷내용이 부주의하다라는 거네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죠. 나중에 배울 거예요. 형식상의 주어고요. 여기가 진짜로 해석이 됐죠. 그래서 얘가 진짜 주어입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인데 그럼 무슨 보어? 형용사 보어. 부사는 보어로 쓸 수 없다 그랬으니까 careless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요. 너무 싱겁게 끝났다. 그쵸? 자, 굉장히 부주의하답니다. 뭐가요?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묶어볼게요. Of the student. 그 학생이 어떻게 행동한 게 부주의하다라는 거예요. To leave his bag unattended. 원래 leave가 빠이빠이 떠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남겨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방을 내버려 둔 거죠. 어떤 상태로? unattended. 이거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혹은 뭐 이렇게 감시하고 돌보는 사람이 없는 채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방을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주인 없이 홀로 내버려 둔 그런 점이 아주 부주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로 다음 시간 아니면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우게 될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데 누가 이 가방을 이렇게 막 내팽개쳐뒀어요? 누가? 그 학생이. 아, 누가 투부정사 했냐에 대한 대답이 얘죠. 그래서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아직은 몰라도 괜찮아요. 곧 나올 겁니다. 사실 저는 가끔 외국 여행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와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어떤 점에서? 우리 막 그냥 저 카페에서 막 원고 쓰고 그럴 때요. 노트북 놔두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막 갔다 오거든요. 그리고 뭐 가방도 놔두고 심지어 어떨 때는 깜빡하고 지갑도 테이블 위에다 놔두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오는데 한 번도 뭐가 없어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죠. 그런데 다른 나라 가서는 거의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체인처럼 자전거 체인처럼 생긴 거 그걸로 자기 가방도 이렇게 그 카페 테이블 다리에다 묶어놓고요. 노트북 같은 것도 다 락으로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놔야지 돌아다닐 수 있더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얘기 아닌가 봐. 그쵸? 이 친구가 그냥 가방을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야 너 그거 되게 부주의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It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이랬어요. 뭐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는 해석 안 됐잖아요. 아, 얘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어려워요. 자, 뭘 정확하게 아냐면 how many people, 도대체 몇 명의 사람들이 will attend, 참석을 할 건지 그걸 정확히 알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얘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How many people, 몇 명의 사람들인가요? 이건데 정확히 몇 명인가요?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How many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아, 쌤, many 이런 거 형용사인데 형용사 덩어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precisely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정확히 몇 명의 사람이 참석할지 아는 것이 참 힘듭니다. 자, 이제 C번 가봅시다. 자, 이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우리한테 알아서 고쳐보랍니다. Naturally you feel anxious. 자,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도 여러분은 anxious, 불안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when, 뭐 할 때예요? You first leave home. 처음으로 집을 떠날 때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가 참 자연스럽고 뭐가 당연하다라는 겁니까? 처음 집을 떠날 때 그때 불안한 거 그건 당연한 거다 이거죠. 와, 쌤, 지금 뭐가 당연한가 봤더니 요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거네요. 그렇지. 절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 누구더라? 부사. 그래서 여기 지금 얘가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naturally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잔소리 할까? 얘는 지금 anxious 뭐예요? 불안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죠. 얘가 하고 있는 역할은 뭡니까? 당신이 뭐뭐 하게 느낍니다. 어떻게 느낀다는 거지? 보충해주는 말 보어죠. 됐어요. 자, 이제 2번 가봅시다. Cameron took his habitual run through the park 이랬어요. 자, 카메론이요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적으로 달리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어디를 달렸습니까? through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해볼까요? through the park, 공원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공원을 습관적으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여기 뭐가 틀렸을까? 쌤, run, 달리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사가 수식했고요. 이 문장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뭔데요? took, 얘 동사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그럼 얘가 동사가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명사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달리다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take his run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이상하죠. 아, 그냥 달렸다면 run 하면 되지. 뭘 복잡하게 이렇게 써. 근데 원어민들은 이렇게 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플러스 명사로 풀어서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몇 개만 우리 얘기해 볼까? 보다 하면 멀쩡히 동사가 있죠. look.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take a look.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쉬다라고 했을 때 rest라고 하는 동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 좋아한다고요. 어떻게? take a rest 이런 식으로. 또
결정하다라고 했을 때 decide라는 동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make a decision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 좋아한다고요. 아, 그럼 얘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럼 이때 run은 명사가 이제 확실한 거죠. 명사 수식이니까 부사가 아니고 누가 해야 돼요? 형용사. 그래서 ly를 이렇게 빼버리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3번 갈게요. The jazz band. 자, 그 재즈 밴드가요. has been extreme successful. 굉장히 성공적이었답니다. 어디에서요? 일본에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쌤, 뭐뭐이다. 뭐라는 건지 보충해주는 말 형용사 보어가 필요하고요. 얘가 지금 successful, 성공적인이란 형용사가 보어로 쓰인 겁니다.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어요? 그냥 조금? 아니면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extreme이라는 말이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extreme은 극도의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형용사 꾸며주는 건 아닌데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ly를 붙여서 부사로 바꿔줘야죠. extremely, 극도로 매우 이런 뜻이니까 매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4번 갑시다. Employers are legal responsible. employers, 고용주이니까 뭐 회사로 치면 사장님 이렇게 이제 직원을 데려다 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고용주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For their employees' safety. 자기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요. 어디서의 안전이에요? At work. 직장에서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도 보세요. 똑같아 패턴이요.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 왔죠. 그런데 책임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고요. 아하,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누가 하는 일입니까? 부사. 그래서 그냥 legal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뒤에 뭘 붙여줘야 돼요? ly를 붙여서 legally responsible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부사가 형용사도 꾸며주고 동사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도 꾸며주고 하는 거 봤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요, 부사가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부터는 부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나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막 이런 부사의 종류에 대해서 시시콜콜 다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어 뜻만 알고 계셔도 되고 부사를 분류하자면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 정도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부사의 종류입니다. 방법의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작이 행해지는 방법이나 방식을 부사로 나타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뭐 상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드나요? 굉장히 주의 깊게 만들더라고요. 그럼 이게 일종의 방식이 되는 셈이죠. carefully 같은 표현. 아니면 그 사람이 정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정리를 하던가요? 그냥 부주의하게 막 대충 정리를 하던데요. 그게 이제 정리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럼 부주의하게라는 어떤 부사요? carelessly라고 하는 거. 요런 게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런 부사들은 그럼 어디에 놓이느냐? 보통이요. 부사는 동사 수식한다 그랬으니까 동사 뒤쪽으로 가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사 뒤 아니면 타동사 이거 우리 처음에 배웠는데 영어에서 타동사 타라 하면 무슨 타자라 그랬더라? 그러니까 그 다를 타가 무슨 타라 그랬어요. 그게 목적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타동사의 목적어 뒤에 위치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부사는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동사 앞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건 확실히 알아두자고요. 타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위치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저랑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내가 정말 결혼할 사람이야. 너에게 소개시켜줄게. 그러면서 같이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셋이 레스토랑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커플 사이에 앉는 거
그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건 아니라고요. 타동사랑 목적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타동사가 목적어를 불러가지고 둘이 진짜 친밀한 관계인데 그 사이를 감히 부사가 쪼개고 들어간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사를 위치시키려면 어디? 저기 목적어까지 다 뒤에 놓거나 아예 그 동사 앞에 놓거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My father opened the soda. 자, 우리 아버지께서요, 그 탄산 음료를 갖다가 열었어요. 근데 어떻게 열었어요? 아주 주의 깊게 열었어요. 아, 그러면 아예 동사 목적어 뒤에 여기 이렇게 위치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예 빼가지고 carefully open the soda 해도 괜찮고요. 근데 이 뭐는 안 된다고요? Opened carefully the soda. 이건 안 된다고요. 이 둘 사이를 갈라놓지 말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부사 중에서 시험에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아이가 이게 빈도부사일 겁니다. 빈도, 얼마나 자주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부사다? How often.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부사들이 바로 빈도부사라는 겁니다. 저 테니스를 쳐요. 얼마나 자주? Always, 항상 쳐요. Often, sometimes, 종종 쳐요. Seldom, 거의 안 쳐요. Never, 아예 안 쳐요. 얼마나 자주에 대한 대답이죠. 자, 근데 이 빈도부사 위치가 비교적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중학교 때 자주 나왔던 겁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학교 때 이거 뭐라고 열심히 외웠냐면 비조뒤, 일동, 앞 이렇게 외웠어요. 그게 아직도 생각나요. 비조뒤, 비동사 뒤, 그 다음에 조동사 앞, 조동사 뒤, 비조뒤니까 그 다음에 일동 앞이니까 일반 동사 앞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동사 뒤 그리고 본동사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근데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어차피 위치는 똑같죠. 조동사, 본동사까지 다 지나서 저 뒤에 위치하지 않고 조동사 바로 뒤에 쓴다라는 의미로 그냥 저 중학교 때 외웠듯이 비조 뒤 일동 앞으로 외우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 위치에 대한 설명은 이따 예문으로 또 자세히 보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부사가 있냐면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어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To what extent. 자, 예를 들어서 와, 걔 똑똑해. 얼마나 똑똑한데? Very, 아주. Extremely, 극도로 아주. 역시 강조하는 표현이죠. To, 너무. 지나치게 좀 부정의 뉘앙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Rather, fairly, quite 전부 다 꽤나 상당히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은 어디에 오느냐. 얘들이 보통 형용사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형용사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번부터 하나하나씩 같이 좀 연결을 해봅시다. 얘는요, 제가 연결을 미리 다 해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리 문제 풀어보고 오셨을 거고 요번엔 조금 더 부사에 집중하기 위해서 1번 한번 읽어볼게요. I always do my best.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우리 투부정사 위해서로 해석하잖아요. To understand my daughter. 제 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최선을 얼마나 자주 다하시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아니요, 항상이요. 그럼 이때 always는 아까 우리가 쭉 나열했던 부사 중에 어떤 종류의 부사예요? 얼마나 자주? 항상. 얘 빈도부사네. 빈도부사는 위치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비조 뒤 일동 앞. 여기서는 do, 하다 라고 하는 일반 동사니까 그 일반 동사 앞에 온 거죠. 그쵸? 잘 썼어요. 자, 2번 가봅시다. John sometimes enjoys. John이 때로는 즐깁니다. 뭐를? Riding a bicycle. 자전거 타는 것을 즐겨요. along이 뭐를 이렇게 쭉 따라서 란 뜻이거든요. along the river. 강가를 따라서, 강을 따라서 자전거 타는 것을 때로 즐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주 즐기는데요? 매일이요?
항상이요? 아니요. 가끔씩 때때로요. 그래서 이때 sometimes도 뭐예요? 얼마나 자주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얘도 빈도부사예요. 얘 어디에 위치했어요? enjoy라고 하는 일동 앞, 일반 동사 앞에 쓰였잖아요. 똑같아요. 자, 3번. They played soccer. 자, 그들이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park. 공원에서. 언제 했어요? Last night. 지난 밤에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고 이런 것들도 다 부사가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장소, 시간 이런 것들. 괜찮아요? 자, 그 다음 4번 봅시다. 사하라 사막이요. It's extremely hot and dry. 굉장히 덥고 건조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덥고 건조하다면서요? 어느 정도 덥고 건조한데요? 조금? 아니요, 엄청나게요. 그래서 이때 extremely는 뭐예요?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부사입니다. 엄청나게, 극도로, 매우 이런 뜻이라고요. 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어디에 위치한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수식하는 형용사 앞에 위치한다 그랬는데 제대로 잘 왔죠. 자, 이제 B번 한번 가봅시다.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틀렸으면 한번 고쳐보랍니다. Fred가요, mows carefully the lawn 그랬어요. mow라고 하면 뭐냐면 이렇게 잔디 깎는 걸 이야기해요. 아주 주의 깊게 잔디를 깎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어떻게 잔디 깎는다고요? 어떻게? 아, 주의 깊게. 그럼 얘는 지금 어떤 부사예요? 그렇지,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근데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 어디 온다 그랬더라? 감히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이 연인들 사이에 앉는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얘를 아예 뒤로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동사 앞으로 빼거나. 그래서 Fred carefully mows the lawn. 괜찮고요. Fred mows the lawn carefully도 괜찮습니다. 얘만 옮겨서 위치시키면 되겠어요. 자, 2번 가봅시다. Sally can remember seldom. Sally는 좀처럼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를요? Where she put her keys. 어디에 자기 열쇠를 두었는지를 좀처럼 기억하지 못해요. 얼마나 자주 기억을 못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아니요. 좀처럼 기억하지 못해요. 아, 그럼 이거 얼마나 자주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얘도 뭐예요? 빈도부사예요. 그럼 얘 어디에 위치한다고요? 아, 비조뒤. 비동사, 조동사, 뒤라 그랬어요. 자, 특히 조동사, 일반 동사 있을 때 조동사 바로 뒤, 일반 동사 앞에 쓰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Sally can seldom remember where she put her key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쇠도 많이 잊어버리지만 리모컨도 정말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어디 있는지 막 찾다가 너무 TV 보고 싶은 날 그거 못 찾아가지고 막 못 보고 혼자 속상해하고 막 이러거든요. 어디 진짜 불러오는 기능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버튼 이렇게 누르면 리모컨이 딱 원래 위치에 오는 그런 기능, 그쵸? 저는 심지어 전화기도요. 통화하면서 친구랑 야, 나 핸드폰 또 잊어버렸나 봐 이런 적도 많거든요. 전화하고 있는데 얘도 좀 저랑 비슷한가 봐요. 자, 3번 볼게요. 자, Francine performed outstandingly well in her recital. 그랬어요. 자, perform이라고 하면 뭐든지 해내는 거, 수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기자가 수행하는 거, 연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음악이다 그러면 음악을 연주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하여간 뭐가 됐던 해내는 게 perform이에요. 자, 이 친구가요. 연주를 했는데 outstandingly well, 아주 잘 연주를 했답니다. 어디에서요? In a recital. recital이라고 하면 연주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연주회에서 연주를 아주 잘했대요.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아주 잘. 그래서 outstandingly well. 얘가 지금 well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부사 역할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왜? well이 품사가 뭐예요? 잘. 얘가 부사거든요. 부사가 부사 꾸밀 수 있어요? 당연히 부사가 부사 꾸밀 수 있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outstanding이라고 하면 원래는 두드러진, 눈에 띄는, 아주 뛰어나서 눈에 띄는 걸 outstanding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ly를 붙이면 아주 두드러지게 잘, 훌륭하게 잘 이런 뜻이겠네요. 자, 4번 봅시다. The robotic vacuum. vacuum cleaner라고 하면 진공청소기이니까 그 로봇 진공청소기가요. is powerful. 굉장히 어때요?
강력하고요. 그리고 moves around the house. 집안에 갔다가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돌아다녀요? automatical. 자동으로 그냥 막 돌아다닌답니다. 쌤, 돌아다니는데 자동으로 돌아다닌다.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돼요? automatically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유, 잘했어요. 제가 갖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봇 청소기인데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로봇이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C번. 이번에는 배열에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보랍니다. 그 간헐천은요, 대개 30분마다 분출합니다. 라고 해서 간헐천이란 단어가 geyser라는 단어입니다. 간헐천이 뭐예요? 말 그대로 계속 펑펑펑펑 이렇게 온천수가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고 간헐적으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분출한대요. 분출하다? 영어로 뭐지? 바로 보이네. erupts. 얘가 분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에 한 번씩 분출을 해요? 30분마다. 30분마다가 영어로 뭐예요? Every 30 minutes예요. 그럼 이제 하나 남은 부사가 있잖아요. 대개. 아니 30분마다 분출을 한다는데 어떻게 이게 계속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따금씩 그런 겁니까? 보통 그렇습니까? 얼마나 자주에 대한 대답이죠. 얼마나 자주에 대한 대답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거는 그치. 빈도부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럼 여기 usually는 뭐예요? 빈도부사예요. 그럼 얘 위치 정해주세요. 비조디 일동 앞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 앞에다가 넣어서 usually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The geyser usually erupts every 30 minutes. 됐습니까? 자, 2번 갑시다. 자, 스캇은요, 신문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시간이 거의 없다. 시간이 있다부터 한번 해봅시다. 없다 말고. Sally has time. 요대로 쓰면 되겠어요. 자, 근데 무슨 시간이요? 신문을 읽을 시간. 오,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구나. 투부정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그 뒤에다가 to read the newspap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사실은 그런 시간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없대요. 얼마나 자주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럼 rarely가 뭡니까? 빈도부사. 얘 어디다가 놓는다고요? 일동합 비조뒤. 그래서 has 같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 앞에다가 놓으면 되니까 요렇게끔 가면 되겠네. Scott rarely has time to read the newspaper.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장입니다. 괜찮아요. 3번.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매트가 재빠르게 정글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일단 동사 먼저 써봅시다. 갔다? 여기서는 움직였다라는 의미로 moved라는 동사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영어에서 가로지르다라고 했을 때 쓰는 전치사가 뭘까요? across거든요. 그래서 across the jungle 이라는 표현도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swiftly 이게 아주 재빠르게 이런 뜻이거든요. 재빠르게라는 부사만 자기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자, 얘 이제 어디다가 놓을까요? 쌤, 얘가요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재빠르게 움직였다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동사 바로 뒤에다가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moved swiftly across the jungle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쌤 얘를 그냥 맨 뒤로 보내면 어때요? moved across the jungle swiftly 이렇게 맨 뒤로 빼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디만 안 돼요. 막 이렇게 전치사랑 명사 사이 막 이렇게 친한 애들 사이에만 삐집고 안 들어가면 괜찮다고요. 4번 볼까요? 자, 제프는 어제 박물관에서 그의 오랜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자, 꼭 기억해둬야 되는 표현 happen to 우연히 뭐뭐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프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났다고? 그럼 meet 써야죠. 자, 누구를 만났어요? 오랜 친구를 만났대요. 목적어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His old friend 하면 돼요. 자, 근데 어디에서 만났답니까? 박물관에서 만났대요. 얘는 장소에 대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써주면 돼요? In the museum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시간에 대한 부사 yesterday라는 말만 남아 있어요. 자, 얘를 어디다가 넣으면 제일 좋을까요?
그쵸. 영어 부사 중에서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요, 맨 앞이나 맨 뒤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 문제에서는 앞부분을 이미 다 이제 문제로 주어져서 고정을 해놨으니까 그냥 맨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Jeff happened to meet his old friend in the museum yesterda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지금까지 부사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종류가 있고 얘네들의 위치는 어디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했거든요.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형용사랑 부사를 좀 구별하는 문제를 낼게요. 사실은 시험에서요, 예고를 내 이렇게 박스에다 사선 긋고 둘 중에 고르라는 문제 맨날 나오잖아요. 그거를 막 영 생딴판이네를 갖다가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은 하나는 금붕어고요. 하나는 호랑인데 둘 중에서 골라봐라. 이렇게는 안 낸다고요. 예를 들면 고양이, 호랑이처럼 닮은 점도 있는데 다른 점도 있고 그래야지 우리 수험생들이 좀 이렇게 착각을 해서 틀리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네 둘을 묶어서 출제한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른가 볼게요. 자, 둘 다 뭐는 비슷해요. 둘 다 수식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은 비슷해요. 근데 형용사는 누구를 꾸며주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누구를 꾸며주고 이때까지 했잖아요. 그죠?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나 때로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요. 주어나 목적어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보어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이야기도 한 1000번쯤 했던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쌤, 그러면 형용사에다 ly 붙이면 부사 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또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얘네는 형용사랑 부사의 형태가 어떻다? 같다 요겁니다. 그래서 early, 이른, 일찍, 형용사 부사로 다 쓰이고요. fast, 빠른, 빠르게, hard, 어려운, 어렵게, late, 늦은, 늦게 이렇게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형태가 똑같은 애들도 있기는 하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이 부사면 부, 형용사면 형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랍니다. Quantum physics is extremely difficult to understand. 그랬습니다. Quantum physics가 뭘까요? physics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양자물리학이라고 합니다. 양자가 뭘까? 저 잘 몰라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양자라고 부른대요. 뭐 어쨌거나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어려워요. 뭐 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와, 쌤! 비동사 뒤에 보충해주는 말 보어 자리는요. 형용사의 자리고요. 그렇지. 얼마나 어려운지 extremely, 극도로 매우 정도를 나타내면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애는 누구라고요? 얘는 부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때까지 배웠던 거 그냥 총복습입니다. 자, Sarah는요, plays the trumpet, 트럼펫의 연주를 하는데 remarkably well, 아주 연주를 잘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연주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잘해요. 동사를 수식한다. 그럼 well은 뭡니까? 부사. 근데 얼마나 잘하는데요? remarkably well, 아주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얘는 어때요? 부사를 수식하죠. 부사 수식하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에요? 부사. remarkable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놀라운이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ly를 붙여서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는요. 얘들이 대부분 강조의 뜻을 갖게 되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잘 모르겠으면 매우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놀랄 만큼 잘, 아주 잘 트럼펫을 연주합니다. 3번이요. In my opinion. 자, 제 의견으로는요. all produce, 모든
생산하다, 비동사. 와, 쌤 얘는 동사가 두 개인가 봐요. 그럴 리가 없죠. 여기서의 얘는요. produce, 생산하다 동사가 아니고요. produce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농산품이란 뜻이에요. 농산물. 자, 모든 농산물이요. should be organically grown. be grown이라고 하면 재배가 되다인데 어떻게 재배가 돼야 된대요, 얘가? 유기농으로 재배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동사 꾸며줬으니까 얘가 하는 일은 뭡니까? 부사. 그래서 여기는 부사로 쓰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These deer. deer가 누굴까요? 사슴. 이 사슴들이요. are absolutely fearless. 굉장히 겁이 없어요. 누구 근처에서? around humans. 사람들 근처에 있는데도 애들이 겁이 없대요. 자, 얘도 마찬가지지 뭐. 비동사 뒤에 보충 설명해주는 말 누구 자리? 보어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fearless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근데 겁이 없는데 어느 정도로 없어요? 완전히 겁상실. 그래서 absolutely라는 말이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얘는 누구예요? 얘는 부사예요. 얘는 보어 역할을 했으니까 누구? 형용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국립공원 외국에 커다란 데 가보면 우리 사진이나 다큐 같은 거 보면요. 걔들이 막 와가지고 사람들 손 냄새도 막 맡고 도망도 안 가고 주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겁이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absolute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이라는 형용사고 absolutely 절대적으로 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할 때는 제가 그냥 매우라고 해석해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우 겁이 없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B번 가봅시다. Every dish in that restaurant tastes 빈칸. 접시입니다. 또 이러지 말고 접시에 대한 맛을 문장에서 써놨겠습니까? 설마. 그럼 여기서 접시가 아니고 뭔가 보다. 요리인가 보다 감 잡으셔야죠. 자, 그 레스토랑에 있는 모든 요리는요. 테이스트에 뭐였더라? 뭐뭐하게 맛이 나다. 뭐뭐하게를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했죠.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보어가 와야 돼요. 보어 자리에 누구는 땡, 부사는 땡. 그래서 good 이걸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 레스토랑의 모든 음식이요. taste good.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2번 한번 해볼게요. 오, 이거 했는데. 기억이 나야 되는데. 뭐였더라? 다시 한번? 오케이. 그 대신 이거 두 번째니까 짧게 설명할 거예요. 뭐라고? find 목적어 보어가 뭐라고 해석되는데 그렇지. 목적어가 보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다. 목적어가 보어하다는 걸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는데 요 목적어 자리에 덩치 큰 투부정사가 바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it으로 막아놓고 그리고 투부정사를 어디로 던진다? 무거운 녀석은 뒤로. 그래서 여기에다 던져놓는다. 해석은 똑같다. 어떻게? 투부정사 하는 게 보어하다는 걸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그대로 넣어봅시다. 목적어가 보어하다는 걸 알게 되다인데 얘는 그냥 자리만 채우내고 진짜 목적어가 요만큼에 해당되는군요. 그렇지. To teach,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완전 잘했어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보어 자리에 뭐 쓰라 그랬더라? 형용사. 그러면 hardly 얘는 좀처럼 거의 뭐뭐 않는다라고 하는 부사거든요. 그럼 얘는 일단 땡. hard. 얘도요, 쌤, 부사 아닙니까? 우리 아까 그 세 번째 포인트 3에 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hard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 그래서 어려운, 힘든이라고 하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 형용사라는 자격 획득. 얘는 괜찮은 거죠. 자, 뭘 가르치는 게 어려운지 한번 마저 볼게요. Mixed level classes. Mixed level이 뭐예요? 이게 이렇게 서로 수준이 섞여 있는 이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앞에서부터 해볼게요. Teachers find it hard. 교사들은요,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가 어려워요? To teach mixed level classes. 수준이 섞여 있는 학급들을 가르치는 거, 그게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괜찮죠? 저도 처음에 교단에 딱 섰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하나도 모르는 친구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되나. 또 잘하는 친구들은 답답하니까
제가 뭔가 질문을 딱 던지면 바로바로 큰 소리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못하는 친구들은 생각해 볼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야 너는 좀 대답하지 말고 있어봐 할 수도 없고 그게 참 곤란했는데 앞으로 이걸 좀 해결하려면 학급 규모가 막 작아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3번 가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We cannot remain silently about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그랬습니다. 자, remain도 했어요. 뭐라 그랬더라? 이제 뭐뭐 한 상태로 남아있다. 에? 무슨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죠?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필요합니다. 형용사 자리니까 silent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침묵을 지키는 상태로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요?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갑시다. About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또 그래라. 인간 오른쪽. 아니에요. 인간이 갖는 권리, 인권입니다. 인권의 violation, 위반이잖아요. 인권 침해, 인권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4번 가볼까요? 오, 주어 자리에 뭐 나왔어요? ing, 동명사 해석 뭐라고 할 거예요? 것은. Learning to design websites. 웹사이트 디자인하는 걸 배우는 것은 seems, 보입니다. 뭐해 보인다는 건지. 얘도요, 뭐뭐 하게 보인다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뭐 한지. 물결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필요하죠. 그럼 뒤에 뭐가 와야 돼요? 형용사. 그래서 여기 보어 자리에 형용사 골라주시면 돼요. At first. 처음에는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번 가봅시다. 자, 얘는 C번에 등장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아, 얘네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완전 게을러서 ly도 안 붙이고요. 그냥 그대로 형용사로도 쓰였다가 부사로도 쓰이는 애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1번. If you are not too busy at work. 만약에 당신이 too busy, 너무 바쁘지 않다면요. 어디에서? 직장에서. 그러면 try to come home. try to 노력하다 요거 아닙니까? 집에 오도록 노력을 하세요. 오늘은 일찍 오도록 해보세요. 이겁니다. 일찍? 얘가 지금 꾸며주는 게 뭐예요? 일찍 집에 와라? 요거 아닙니까? 오다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어요. come 동사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아, 부사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David is always early for his appointments. 데이비드는요, 항상 좀 일찍 와요. 자, 뭐에 대해서요?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갑시다. For his appointments. 그의 약속 시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 쌤, 얘는요, 비동사 뒤에 보충해주는 말 보어가 필요하고요. 그럼 여기서 보어로 쓰였으니까 얘는 형용사로 쓰인 거군요. 그렇지. 그래서 생긴 건 똑같아도 하는 역할로 우리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잔소리 하나만 할게요. appointment는 뭐예요? 약속 맞아요. 근데 나 널 영원히 사랑할게. 이건 appointment 아니에요. 그건 promise예요. 그럼 appointment는 뭡니까? 이건 시간 약속이에요. 아, 나 3시에 치과 예약 있는데 그게 appointment입니다. 됐죠? 자, 2번이요. 스마트폰 ownership 이랬습니다. 자, ownership이라고 하면 소유예요. 스마트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is fast becoming 빠르게 되고 있어요. 뭐가 되고 있어요? The norm,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빠르게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is becoming이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네. 그럼 얘는 뭐겠어요? 부사겠죠. 자, 밑에 문장 봅시다. The stock market is falling. stock market은 무슨 시장? 아, 주식시장.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요. at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가서 묶읍시다. rate라고 하는 단어가 뜻이 참 많지만 속도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alarmingly fast rate, 아주 놀랄 정도로 그 빠른 속도로 그렇게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속도는 속도인데 어떤 속도? 빠른 속도. 아, 명사 수식했네. 얘 뭐예요? 형용사예요. alarmingly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알람은 아시죠? 이게 막 땡 울려가지고 우리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게 알람이잖아요. 그럼 alarmingly라고 하면 뭡니까? 아주 놀랄 정도로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앞에 이런 아이들이 가면 원래 뜻을 많이 버리고 그냥 뭐라고 해석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매우.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봅시다.
spirits remained high. 쌤, remain 뭐뭐 한 상태로 남아있다. 뭐 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건지 보호가 필요하니까 요 자리는 형용사입니다용. 그렇지. 그럼 요거를 뭐라고 해석하실래요? spirits, 영혼, 정신이 높은 상태로 있다? 이상하죠. spirit, 정신이란 뜻도 있고요. 정신 중에서도 특히 씩씩하고 굳센 정신. 요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게요? 아, 그렇지. 이런 거를 갖다가 뭐 기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씩씩하고 굳센 정신이 아주 드높습니다. 근데 뭐에도 불구하고요. Despite the bad news. 그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고요.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Miss Harris가요. always encourages. 항상 encourage니까 북돋아주고 권장을 해요. 뭐를? 목적어가 보호하는 것을요. 제가 to aim high. 높이 목표를 잡도록 항상 그렇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 잘 보세요. to aim. 여기서는 겨누다, 목표를 삼다 이런 건데 목표를 어떻게 삼으라고요? 높이. 아, 목표를 삼는데 높이. 얘는 지금 aim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뭡니까? 부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4번. The guest arrived 45 minutes late. 그랬어요. 자, 손님들이요. arrived, 도착을 했는데 언제 도착했어요? 45분이나 늦게 도착을 했답니다. 도착을 했는데 늦게 도착을 한 거죠? 동사 수식했네. 그럼 얘는 뭐예요? 부사예요. 자, 그 밑에 문장 보세요. Due to the late departure. Due to, 때문에 이거잖아요. departure는요. 공항 가면 맨날 비행기 그림 있고 막 이렇게 departure 써 있잖아요. 그치, 출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출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네. 뭐예요? Of flight KE108. KE108편의 늦은 출발 때문에요. We will be offering.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뭐를? offer라고 하는 단어는 참 재밌게 목적어가 2개 올 수 있었죠. 간목에게 직목을 제공하다. All passengers, 모든 그 승객들에게 a free meal, 무료 식사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출발은 출발인데 늦은 출발.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얘는 뭐다? 형용사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형용사랑 부사랑 이렇게 비슷하지만 또 다르구나 하는 점들을 다시 살펴봤거든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같은 듯 다른 이 형용사랑 부사랑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둘 다 비교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비교 표현, 최상급 표현에 대해서 공부할 테니까 미리 한번 책 읽어보고 오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It is so easy to see dysfunction between you and me. We must free up these ties.